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릴나스, 빌리 아이리시, 가일리 제너, 킴 카다시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3, 2, 1, 땡, 헐리우드 스타이기도 하지만 바로 네일 아티스트 소진님한테 네일을 받았던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에서 일장 찍고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는 CL님도 소진님한테 네일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헐리우드 쇼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핫한 네일 아티스트 소진님한테 네일 아트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이분은 살롱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집에서 지인들 위주로 시술을 하거나 촬영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시술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진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너무너무 바쁘신데 딱 저랑 시간이 맞는 날이 생겨가지고 요때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집 전체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또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좀 그런데 귀여운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한 마리는 어디 갔는지 숨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헉, 너 정말 부드럽구나. 솜털 같구나. 요 방이 네일아트 연구도 하시고 가끔가다 시술도 하시는 그런 방인데요. 보자마자 난다 무슨 냄새가? 재료 덕후의 냄새가. 작업실에서도 딱 재료를 세팅해 놓은 모습이 이것은 재료 덕후로서 딱 삘이 꽂힌다. 집 전체적으로 약간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 아티스틱한 분위기로 집을 잘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집이 되게 예뻤습니다. 여기 마련된 시술대에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소진님이랑 미리 사전에 연락하면서 이 네일 아트 받고 싶어요 하고 보내드렸던 게 바로 요거 카일리 제너가 자기 브랜드 화보 때 했던 핑크색의 물방울이 또록또록 떨어지는 것 같은 아트였는데요. 아쉽게도 소진님이 재료를 주문하셨는데 이날에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님이 우리 한국의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또 다른 네일 아트 디자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네일도 직접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저 나름 자격증 있는 셀프 네일러 저도 그래서 딴 건데 처음에 저 진짜요? 혼자 하려고. 미국엔 언제 오셨어요? 저는 LA에 8년 전에 왔습니다. 소진님은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 당연히 탑재돼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술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뷰티 크리에이터 경선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내적 친밀감? 내가 경선님이랑 친하냐고? 아니 연락처 모르는데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아. 그냥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경선님 우리 랜선 친구 그러면 친구의 친구 시술 시작하는데요. 제가 소진님한테 찾아가기 전에 사전予約을 드리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진님한테 네일 받는 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소진님께서 제가 한국 쌤들만큼 케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저도 젤 X 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가기 전에 이분이 미국 컬러 케어랑 이런 거 마무리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 솔직히 있었어. 근데 이 고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길이를 제가 여행하면서 가져간 네일 키트로 약간 정리를 해간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케어부터 받는데 케어 받는 느낌이 괜찮은 거야. 푸셔로 밀고 이렇게 케어 받는 느낌이 걱정했던 것만큼 막 공포의 케어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신뢰도 상승. 고등학교 때부터 혈혈단신 캐나다로 건너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던 와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아메리칸 어페럴이라고 당시에 엄청 핫했던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야.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이야. 대학교 졸업하는 걸 잊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지라고 하는 카니에 웨스트가 하는 브랜드에도 갔다가 패션 업계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나를 찾고 싶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없을까 하다가 두 가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 하나는 네일 아트. 여기서 약간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이다. 취미생활을 시작해도 굳이 자격증이 따지는 취미생활을 선택하셨다는 게 이분은 한국 사람 맞다. 네일 아트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내 네일도 해줄 수 있겠니? 이분의 스타일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나 아티스트들한테도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런 촬영하는데 너 네일 와서 해줄 수 있겠니?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진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약간 징그러움과 아름다움 사이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바닷속에 있는 그 심해 생물들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말미잘
빗잘, 해초 등등등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일 연장을 들어갑니다. 연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베이스 젤 한번 차차착 바르고 연장할 때는 미국의 국룰 연장 팁 젤 X랑 아프레스 젤로 연장을 들어갑니다. 팁 연장하실 때 특이점이라면요, 지금까지 내가 미국에서 받았던 젤 X 연장보다 훨씬 더 섬녀 같은 퀄리티였어요. 그리고 핸드램프 쓰실 때도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런 배려 미국에서 처음이야. 아 진짜요? 일단 이분은 손톱 밖으로 살로 젤이 삐져나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 양 조절을 적절히 해가지고 손톱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젤이 적절한 양으로 시술해 주셨고, 두 번째는 기포가 들어가면은 뭔가 이거는 아닌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셔. 아하, 최대한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젤 연장해 주시고, 기포 들어갈 수 있지 실수로. 그럴 때는요, 이분만의 노하우인 것 같았는데 기포가 들어간 부분을 살짝 드릴로 숑숑숑 갈아내서 파인 부분을 다시 젤로 샥 메꿔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완성된 젤 위드 팁 연장 모습이 내가 미국에서 받았던 것 중에는 최상의 퀄리티인데 너무너무 선녀 같은 퀄리티였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내가 언젠간 샵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미국은 주가 한 나라인 거잖아요. 거기 주끼리 법도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를 따면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뭐 샵을 차리던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봅니다. 저는 이왕 자기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유명한 소진님한테 네일을 받는 거니까 양쪽 손 디자인을 다르게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쪽 손은 소진님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시술을 해왔던 메탈릭한 물방울 스캅처 디자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아마도 빌더 젤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울방울을 올려가는데요. 방울방울은 이 모양의 볼록함, 뭐 뾰족함 뭐 등등을 연출하기 위해서 젤이 흐르는 거를 이용해서 손을 요렇게도 세웠다가 요렇게도 했다가 모양을 흘려 잡아가면서 휴대용 램프로 살살살살살 구워주십니다. 베이스 컬러를 요 하늘색으로 칠해주시더라고요. 요러면은 조금 더 아이시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반대쪽 손도 팁 연장 다 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무슨 색으로 할지 조금 핑키시한 컬러들을 몇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저는 반투명한 게 뭔가 청순스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쪽 손이랑 대비가 돼가지고 예뻐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투명한 시럽 핑크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컬러 젤을 바르실 때도 양 조절을 해준다. 아하, 뽀샤시하게 예쁘게 핑크 컬러 발라 올렸고요. 그 위에다가 투명한 젤로 살살살 동글뱅이 물방울들을 올려나갑니다. 소진님이 샵에서 앉은 자리에서 손님을 받는다기보다는 출장이나 아니면은 팀만 보내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에는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세트 디자인 등등등에 대해서 에이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전시들이 오퍼가 오면은 가격 협상도 해주고 스케줄 정리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은 또 어떤 것인지 조금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인적인 매니저고요. 원래 있었던 곳은 메이크업, 헤어, 네일,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큰 데여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세트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으면 포트폴리오를 들고 거기 에이전시를 맞아요. 찾아가면 돼요? 맞아요. 이메일로 포트폴리오 보내도 돼요. 대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그래요? 않아요. 네, 왜냐면 광고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냥 진짜 클린 네일이 필요하니까 개성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빨간 거 잘 칠하는 사람, 프렌치 팁 잘하는 사람, 그런 들 인기가 많죠. 그리고 너무 궁금했던 거, 과연 릴나스, 빌리 아이리시, 카다시안 자매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도대체 어떻게 연락이 올까? 셀럽들은 네. 어떻게 메이드가 돼요? 인스타그램으로 아하. 거의 주시거나 그럼 릴나스가 릴나스 계정으로 그분은 헬로. 이제 그분 매니저. 아하. 네, 네. 이게 다 각각이라고 합니다. 직접 DM을 보내오는 헐리우드 스타들도 있고, 그 해당 아티스트의 크리에이티브 팀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최고 핫한 셀럽들은 거의 다 만나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한나만은 특별하게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연예인이랑 많이 작업을 하니까 네. 되게 친근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워커로 보고 음. 대하는데 친구처럼 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 계세요. 더 잘하고 싶죠. 그러면 리한나가 진짜 최고인 거예요. 만났는데 정말 최고의 성격. 와, 진짜요? 나이스한 것으로? 네. 제가 네일 시술을 받았던 방 한켠에 이런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소지님이 지금 얼마나 핫하고 얼마나 바쁜지 알려주는 이번 달 일정표 비슷한 거죠.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으니까 요건 찍어가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면은 W 코리아, 아하, 요거는 한국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 구찌, 아하, 뉴욕 패션 위기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시나 봅니다. 프레스 온이라고 써있는 거는요, 시술 받을 사람이랑 소지님이
기온이 정말 일정이 안 맞고 대륙도 다르고 이래. 그러면은 팁에다가 아트를 올려서 그거를 그냥 배송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제 메탈릭한 쪽에다가 바로 메탈 파우더를 올리는데요. 요런 파우더류는 보통 논와이프 탑 코트를 올린 다음에 파우더를 올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논탑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컬러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컬러 자체가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컬러라 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냥 뽀독뽀독 문지르면은 메탈 느낌이 난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미경화가 남지 않는 컬러 젤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아까 네일 알못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미경화 젤이 무엇이냐, 메탈 파우더가 논탑 뭔 소리냐, 네일 아트 젤을 UV 라이트나 LED 라이트로 굳히잖아요. 이걸 경화시킨다고 하는데, 경화시킬 때 맨 위에 층이 산소랑 만나면서 맨 위에 층은 경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고 그냥 끈적끈적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미경화 젤이라고 부릅니다. 미경화 젤이 안 남는 게 좋은 거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젤에 미경화 젤이 남아있으면은 그걸로 그 다음 차례 바르는 젤의 접착제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맨 탑층에 미경화 젤이 남아있다면 요거는 이제 미끌미끌해가지고 뭐 알코올솜 같은 걸로 그렇게 닦아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탑젤 같은 경우는. 근데 메탈 파우더는 파우더 입자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거든요.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데 올라가면은 종종 이렇게 미경화 젤 사이에 꽂혀 있을 수도 있어, 파우더 입자가. 미경화 젤이 안 남는 거 위에다가 얘를 올려야 얘가 이렇게 쫙 하면서 납작한 면이 붙고, 납작한 면 이어지면서 메탈 같은 이런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컬러 자체에도 미경화 젤이 안 남는 그런 컬러가 몇몇 브랜드들에서 쏙쏙쏙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경화 젤이 안 남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 위에다가 바로 메탈 파우더를 올리기가 수월하다. 여튼 이런 거라고. 그래서 소스님이 저한테 발라주신 젤이 뭐 탑젤 안 발라도 되는 컬러 젤입니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미경화가 안 남는 젤이었다. 바로 메탈 끼얹으면 됐다. 반대쪽은요, 물방울 또롱또롱 올렸잖아요. 요 위에다가 탑젤 바르고 끝. 금방 끝났죠? 다시 메탈릭 쪽으로 돌아와서 파우더는 2콧 올리신다고 합니다. 한번 뽀독뽀독 아까 올렸잖아요. 요 위에다가 논와이프 탑을 또 한 번 올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메탈 파우더를 올립니다. 여기서 끝! 소스님한테 받은 네일 아트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이분이 지금 디자인 연구하시는 그런 작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직접 주워온 조개 껍질이나 해초 그대로 네일 아트에 응용하신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말미잘 같은 해파리 같은 이런 디자인은요, 유리를 이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짜잔! 서수님의 친구분 중에 유리 공예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조그만 파츠를 부탁해 하면은 그분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소진님이 네일 아트에 응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브로큰 다이아몬드를 썼을 때보다 유리를 네일 아트에 썼을 때 큰 무대 같은 데서 조명을 받으면은 빛 반사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 비즈니스를 위한 재료를 연구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겠구나. 우리가 많이 붙이는 스왈로브스키 스톤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젤을 위에 올려버리면 그 컷이 다 뭉개지면서 덜 반짝이잖아요. 근데 유리는 젤을 올려도 그 영롱함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오호! 젤을 한 3컷 정도 올리면은 그렇게 깨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님 집안 곳곳에 본인이 바다에서 직접 주워 오셨던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고 계셨고, 아예 실용적인 용도로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젤 믹싱할 때 팔레트로 조개 껍질을 쓰신다든지, 촛불 피울 때 초 받침으로 쓰신다든지, 화장실에도 막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소진님의 시그니처 아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한테도 해주셨던 메탈릭한 스캅처 작품들. 왜 미국에서 쇼 비즈니스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못 데려가서 안 다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쉐입이 달라. 작품 자체가 크기도 하고 쉐입 자체가 남다르다 보니까 멀리에서도 잘 보이고 화보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이런 요소들이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한 가지 여쭤봤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빠름! 하하! 시술이 끝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소진님 추천 식당 진술국밥집에 가서 냉면 한 사발리에 LA 갈비를 이렇게 먹으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진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에도 뿅 태극기 딱 박아놨죠. 아하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에도 나는 나중에 커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작곡가가 되어야지.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계셨나봐. 뭐야 이 아름다운 젊은이. 뭐야.
서너 시간 정도 되는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훈훈해졌어요. 저 또한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시겠지만은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지만 나 혼자만의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슷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시술 비용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500불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고로 팁을 같이 드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600불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빠이!